네, 어제였죠. 식약처에서 이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이미지로 인기를 끌던 관련형 담배가 몸에 해롭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결론으로 유해성 논란이 뜨겁죠. 관련형 담배 실체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YMCA 한석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어제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경 국립암센터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발표된 식약처 발표 내용 보셨죠?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실제 이제 식약처 발표 내용을 요점을 보면 관련형 전자담배의 이제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고요. 따라서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은 아니고, 특히 이제 5개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되었고 타르 함유량은 기존 관련보다 높게 나타나서 담배 회사가 주장하는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WHO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직접 관련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를 해주셨는데 네. 이 관련형 담배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나타난 겁니까? 네, 실제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들에서 절대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벤젠, 벤조피렌, 그리고 NNN과 NNK라고 불리우는 담배 특이 발암물질 등 발암물질이 상당 수준 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번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관련에도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정도의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거를 고려하면 이렇게 이번에 검사에 포함된 11개의 성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번에 11개 성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열 담배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표준화된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우리가 일반 담배라고 불리우는 것에 특정하는 국제 공인된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검사를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성분이라고 알려진 니코틴하고 타르, 그 다음에 WHO에서 국가별로 이제 저감화하라고 하는 9개 이제 유해 성분에 대해서 포함을 네. 해서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제 5가지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성분이 그러면 각 제품당에나 얼마나 이 담배에 들어있는 겁니까? 예, 포르말데하이드하고 담배 특이 발암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담배에 대비 한 20-30%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만 특정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제 특정이 되어 있어서 소량 측정되었다라는 것보다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에 초점을 두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관련형 전자담배 회사 업계에서는요, 타르를 제외를 하면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덜 해로운 것이 맞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덜 해롭다라는 것의 의미가 특정 일부 성분의 함량이 기존 관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는 것이 덜 해롭다라는 말로 해석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 관련의 경우도 하루 1개피 미만으로만 장기간 흡연을 해도 폐암 사망률 같은 경우가 9배 정도 증가하고 소량을 장기간 피우는 경우에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볼 때 함유량이 낮다라는 것에는 위해성이 적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식약처 발표로 인해서 이 관련형 전자담배가 해롭다, 덜 해롭다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담배는 이미 굉장히 위해한 물질이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관련형 전자담배가 어느 것이 더 해로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 해로운데 이거를
덜 해롭다라는 의미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국민에게 위의 인식을 강화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 해롭다라는 의미를 입증하려면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게 정말 건강 위해가 줄어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연구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덜 해롭냐 더 해롭냐의 논란이 예전에 직접 흡연이 더 해롭냐 간접 흡연이 더 해롭냐의 논쟁과 같이 실제 모든 것이 해롭다라는 주요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전반적으로 담배와 같은 수준에서 가열 담배도 일단은 규제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민경 교수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네. 자, 팀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네요. 네. 지금 뭐 교수님 전화 연결도 들으셨지만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 보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이 관련형 전자담배가 작년 5월에 출시됐는데요. 네. 좀 1년 만에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거, 유해성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더 늦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 해외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런 지금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은 그런 연구 결과를 접하기도 하고 못 접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담배 회사 홍보하는 맞지 않는 또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혼란을 느낄 수 있겠죠. 네. 최근에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비중이 좀 얼마나 됩니까? 아마 지금 작년 대비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이 출시 1년 됐는데 지금 6월 추정치로는 한 10% 정도 담배 소비량의 10% 정도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배 값 개수는 뭐 거의 8천만 값 정도. 그러니까 뭐 저희가 10억 값이 팔리면 8천만 값이니까 거의 10% 수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제 좀 유해성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타르의 함량이었거든요. 일반 담배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죠. 예. 저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그러게요. 해석을 해 시민단체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궁금해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결과가 논란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요. 네. 시기가 늦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 회사에서 이게 유해 물질이 일반 관련 담배보다는 적게 나온다 이런 홍보들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게 발표가 늦다 보니까 좀 그런 논란이 생긴 거지. 특히 뭐 타르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네. 담배보다 뭐 타르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석이고요. 예. 네. 네. 사실 관련형 전자담배가 많은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는 좀 덜 해롭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많이들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니까 믿고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뭔가 뒤통수 맞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일 예. 것 같은데 그 담배 업체에서 관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라고 홍보나 광고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지속적으로 했었죠. 아마 뭐 편의점에서 담배들 예. 많이 사실 텐데 편의점 가면 담배 광고들 많이 있잖아요. 계산대 네, 네. 주변에 거기 보시면 뭐 유해 물질이 90% 감소됐다, 그다음에 다운됐다, 뭐 이렇게 90%라는 표현들은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 담배에 비해서 90%덜 해롭다라는 표현을 한 지난 1년 동안 계속 썼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에 많이 이용돼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많이 유입된 결과로 나타났죠. 그 관련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세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한참 논란이 네. 이게 됐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스스로 또 사라졌단 말이죠. 앞으로 좀 관련 전자담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관련형 전자담배라는 표현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WHO에서도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라는 표현보다는 이 가열담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기존 담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이제 가격 정책이라든가 비가격 정책이라든가 뭐 경고 그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담배세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따로 가는 거는 일단 세계적인 추세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형 전자담배도 경고 그림을 부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시기적으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기는 게 일단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담배 규제 협약에 가입된 비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미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시행 네. 시기가 늦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신종 담배라든가 뭐 가열식이라든가 이런 부착식이라든가 다양한 신종 담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책들이 그런 것들을 소화 못한 부분이 있는데 법률적으로나 법률적인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담배는 똑같은 담배로 취급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 관련형 전자담배 관련해서 말이죠. 일단 짧게 한 말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담배 규제 국제 협약에 2005년에 가입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국회 비준까지 거친 상황인데 거기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의 그런 많은 담배 광고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이런 것들 뭐 감시 활동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정책 뭐 이런 것들 똑같이 가도록 저희가 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형 전자담배 어쨌든 논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석현 서울 YMCA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